그리스 시나 하는 날이 되겠습니다. 저번 주에 굉장히 생방송에 많은 분들이 찾아오셨거든요. 160분이나 무려. 원래 그리스 시나 이렇지 않았어요. 작년에 시즌 1 할 때 막 방에 8명 있고 막 생방송에 진짜 15명이면 정말 많은 거였는데 와, 1년 만에 10배가 늘었습니다. 엄청난 숫자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스 신화가 좀 계속된다면은 나중에 1500, 좀 오반가요? 아무튼 뭐 이런 좀 기대도 좀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많이들 좀 좋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대신에 편집분도 좀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오늘의 이야기는 여러분들이 굉장히 또 유독 또 이렇게 혼기가 꽉꽉 찬 어떤 그런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만한 어떤 그 이 사랑에 관한 이야기지 않을까. 예. 러브 요게 좀 등장하는 얘기거든요. 그러면 또 생각나는 신들이 있을 겁니다. 요 신에 대한 이야기를 해볼 건데 모자가 등장합니다. 엄마가 있고 아들이 있어요. 굉장히 재밌는 얘기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그리스 신화 밤에 듣는 막장 드라마죠. 그리스 신화 시즌2는 매주 금요일이 아니라 토요일 밤 9시에 시작합니다. 들어갈까요? 오늘 주제가 이제 러브인 거다 보니까 사랑이라고 말하면 이게 너무 오글거려서 나는 못 참겠더라고. 이런 거 체질이 좀 아닌 것 같아요. 러브라고 좀 할게요. 예. 주제인데 이게 그러면 이제 등장하는 신이 있어요. 얘야. 저번 주에도 잠깐 등장했었는데 에로스죠. 이게 이제 화살, 사랑의 화살, 화살 쏘는 거, 러브 보우를 사용하는 거 있는 장면이에요. 저번 주에 잠깐 나왔어서 잠깐 아폴론 얘기할 때 활스는 쬐끄만 애 있다. 에로스 얘기하는 겁니다. 그리스 신화에서는 에로스라고 하고 로마 신화는 또 달라요. 이름이 조금 다르죠. 예, 그리스는 뭐 예를 들어서 제우스라고 하는데 로마에서는 주피터라고 부르고 헤라는 주노라고 그러죠. 아레스는 마르스 이런 식으로 이름이 달라 부르는 게. 비교를 하자면은 이 로마식보다는 그리스에서 부르는 그 신의 이름들이 좀 더 익숙해요. 그죠? 봐봐. 주피터가 익숙하냐 제우스가 익숙하냐 무조건 제우스란 말이에요. 예. 제우스래기도 되고 아무튼 그래서 그리스식이 더 유명한데 가끔 가다가 로마에서 부르는 신의 이름이 그리스보다 유명한 경우가 있어요. 그게 바로 얘예요. 여기서는 이제 에로스인데 로마에서는 뭐라고 하게 큐피트. 예, 알죠? 저번에도 이 얘기 했던 것 같은데 우리가 큐피트의 화살이라고 하지 에로스의 화살이라는 말은 안 씁니다. 예, 그죠? 그런 것 같아요. 이런 걸 좀 따져보자면은 이 어떤 이야기를 만들어내거나 좀 더 어떤 국가마다 성향상 이 에로스라는 신은 그리스보단 로마의 사람들에게 좀 더 공감대가 있는 신이지 않나 뭐 요렇게 좀 해석해 볼 수도 있겠죠. 예. 저번 주에 아폴론 얘기하다가 얘가 조금 나왔었는데 그때도 이제 화살에 대한 얘기였단 말이에요. 에로스라는 신이 그리스 신화에서 그렇게 뭐 입지가 없고 막 쭈구리 같은 신은 아니에요. 근데 제가 그동안 그리스 신화 여러 번 했잖아. 에로스가 많이 등장하지 않았어요. 이상하더라고. 얘가 이렇게 비중이 없는 애가 아닌데 왜 그러지 싶었어요. 그래서 이번에 에로스가 어떤 신인지를 좀 알아보고 어떠한 개인사 뭐 이런 거 있는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본 내용을 알아볼게요. 요 츠자는 또 새로운 얼굴이죠. 예, 뉴페이스인데 푸시케라고 합니다. 푸시케. 에로스의 이야기를 좀 하려면 우리가 푸시케가 나와줘야 돼요. 이게 가장 유명한 에피소드라고 생각해 나는. 예. 푸시케 이야기를 또 들어가야 되는데 좀 요러한 구조를 갖고 있어요. 왜 우리가 옛날 이렇게 좀 뭐 전래동화 같은 거 보면은 뭐 서양 것도 그렇고 동화 같은 거 보면은 또 좀 잘 나가는 뭐 또 잘 태어난 거기에 이쁘기도 그런 여주인공이에요. 엄친딸 같은 애가 어느 날 위기에 딱 빠지죠. 예. 근데 이걸 결국 뭐 잘 극복하고 뭐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하는 뭐 전형적인 동화 구조를 갖고 있는 게 푸시케 이야기인 것 같아요. 예. 뭐 미녀와 야수나 뭐 콩쥐팥쥐 신데렐라 같은 이미지를 갖고 있어. 구조 자체가 똑같아 이런 거랑. 예. 어떤 일이 있었냐면 푸시케가 어느 나라의 막내딸 공주입니다. 왕딸이에요. 이뻐요. 그리스 신화에 나오니까 뭐 이쁘겠지.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어떤 여자 캐릭터인데 등장인물인데 못생겼다고 소개한 적 없었던 것 같아요. 다 이쁘다 그래. 어쨌든 어느 정도냐면은 막 다른 나라에서 푸시케 이쁘다고 막 한번 보려고 막 다른 나라에서 막 배 타고 막 건너와서 꽃 하나 주고 가고 막 이랬었대. 거의 뭐 아이돌급이었다는 거예요. 이뻤대 그만큼. 그래도 뭐 이렇게 이쁘대지만 푸시케는 뭐 여우짓도 하지 않고 그런 것도 없었다 그래요. 얘한테는 문제가 없었어. 얘는 진짜 착한 애였어. 대신에 얘
부모들이 문제였답니다. 예. 또 이제 우리가 이제 부모님들 얘기 잘 들어보면요, 그 자식 자랑하는 재미로 사는 부모들이 또 있거든요. 예. 여기저기 자랑을 한 거야. 얘네 엄마 아빠가 막 이제 어디 가서 막 또 사람들 만날 때마다 뭐 사진 꺼내가지고 막 보여주면서 우리 딸인데 막 우리 딸이 이쁘다고 막 이렇게 또 사람들이 하면 사람들이 오 막 이쁜데 뭐 엄마 닮았나 막 이러면서 또 부러워하니까, 그러니까 부모가 이 재미로 살았던 거예요, 두뇌우가. 예. 처음엔 주변 사람들도 이런 얘기 이렇게 들으면은 뭐 재미도 있고 뭐 그런가 보다 하잖아. 근데 맨날 듣는다고 생각해봐. 나중에는 이게 무뎌지겠지. 노잼 얘기가 되잖아. 쟤네 집 딸 이쁜 게 나랑 뭔 상관? 뭐 이럴 거 아니에요. 처음에는 막 그러시냐 막 이쁘다 연예인 해야겠네 이러지만 이것도 하루 이틀이야. 그런 거죠. 예. 지루해. 그러다 보니까는 어느 날부터 사람들이 점점 반응을 안 해주는 거예요. 우리 딸 이뻐요 막 이런 얘기 하는데도 아 예 수고요 수고하세요 막 이랬던 거야. 반응을 안 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 푸시케 엄마가 뭐야? 반응이 별로잖아. 그래서 이제부터 이제 오바를 하는 거야. 무리수를 뒀던 거예요. 반응 좀 보려고서. 우리 딸이 이쁜 건 알지? 막 그 사람들한테 알지? 근데 말이야, 내가 요번에 보니까 우리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더 이쁜 것 같아. 허씨, 이래버린 거야. 이 얘기가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사람들이 이 얘기를 막 듣다가 소문도 막 나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런가? 야, 저 집 딸이 아프로디테보다 이쁘다는데?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하다가 아프로디테 신전까지 내팽겨치고요. 이 푸시케를 인간인데 미의 상징으로 숭배하기 시작하는 거야. 아프로디테가 밀려난 거야. 신인데 인간한테. 그러니까 어때요? 또 신들 사이에서도 소문이 나겠지. 올림푸스산에 막 큰일이 나버리는 거야. 여기서부터 난리가 난 거죠. 아니 하찮은 인간 따위가 뭐 이쁘면 지가 얼마나 잘났길래 어떻게 아프로디테 어떻게 미의 여신하고 비교를 하지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일로 가지고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돼버린 거지. 승질을 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막 사람들한테 저기 집에 안 되겠다고 버르장머리를 고쳐야겠다면서 막, 그래서 그때부터 자기 아들 에로스를 시켜요. 그래서 에로스를 시켜가지고 푸시케한테 얘야 너 내 아들 맞지? 엄마 일 좀 하나 해줘야겠다 싶어가지고 쟤한테 활 쏘라고서 푸시케한테 에로스가 한 발 딱 쏜 거예요. 에로스의 화살을 맞으면 어떤 효과 있는지 알죠? 화살을 맞고 처음 본 남자랑 그 이제 러블리에 해버리잖아. You are my destiny 딱 돼버리잖아요. 그죠? 근데 이때 처음 본 남자를 웬 그지 같은 남자를 보여주려고 했었어. 푸시케한테서 고통을 주려는 거야. 그지랑 사귀게 하려고. 어쨌든 엄마가 시키니까 에로스가 찾아갔어요. 그래서 활을 쏘려고 이렇게 딱 땡겼어. 이렇게 딱 땡겼어. 양궁할 때서 입술이 이렇게 올라가는 거 알지? 이렇게. 그래서 딱 땡겼는데 이게 보니까 에로스가 지 눈에도 얘 푸시케가 이쁜 거야. 이쁘긴 이쁜 거여서 와 진짜 우리 엄마보다 이쁜 것 같기도 하네. 좀 더 젊고 막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든 거야 에로스가. 그래서 엄마가 시킨 거는 안중에도 없고 지가 푸시케랑 어떻게 사귀어봐야겠다 싶은 거지 에로스가 이때부터. 근데 엄마 눈치를 또 안 볼 수는 없잖아. 아프로디테를 사귀고는 싶은데. 그래서 자기 혼자 나름의 작전을 짜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푸시케의 아빠가 아폴론의 신전에, 잘 알죠? 델포이 신전, 여기에 점을 보러 갔어요. 예전에는 왕들이 이제 나라를 어떻게 다스릴 건지를 좀 방향을 알고 싶어서 점을 좀 보는 경우가 있었거든요. 근데 이 신전에 아폴론이 나와야 되는데 에로스가 숨어 있다가 지가 몰래 아폴론인 척하고 나타나서 점을 봐주는 거예요. 그래서 점을 보니까 내용이 이래. 신탁인데 걔를 그 이쁘다는 애를, 푸시케를 산 꼭대기에 괴물한테 시집 보내야 된다. 그래야 너네 나라가 잘 먹고 잘 산다. 이러한 예언을 딱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빠가 얼마나 슬프겠냐. 자기 딸을 버리라는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하기 싫지. 근데 어떻게? 원래 신한테 예언을 받은 사람이 그 명령대로 하지 않으면 복수당해요. 신한테. 너 왜 내 말 안 들어? 내가 이런 말 해주는데 내 비싼 밥 먹고 여기 앉아서 전 보는 것 같아? 막 이런단 말이야. 무섭잖아. 그래서 왕이 하는 수 없이 푸시케를 산 꼭대기로 보내주게 됩니다. 아니 근데 이 아빠도 웃긴 게 신 무서운 거 알면은 애초에 처음부터 우리 딸 아프로디테보다 이쁘다 이런 얘기를 애초에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치 안 그래요? 근데 이미 늦었지 뭐 어떡하냐. 그리고 며칠 있다가 푸시케의 언니들이 이 산에 찾아옵니다.
평소에 언니들이 좀 푸시케를 질투했었거든. 얘가 워낙에 이쁘니까. 그래서 저놈의 기집애 내 동생이지만 너무나 꼴배기 싫어. 안 그렇니? 둘째야. 맞아요 언니. 막 이랬었어 막 평소에. 근데 결국 괴물이랑 살게 됐다 얘기를 듣고 얼마나 쌤통이냐. 그래서 기집애 얼굴값 하더니 꼴 좋다 막 이런 얘기 좀 하려고 놀리라고 이 산에 올라간 겁니다. 그래서 산 꼭대기 올라갔지. 괴물이랑 사는 것 좀 보려고. 그래서 딱 봤는데 뭐야 푸시케가 괴물이 아니라 에로스랑 살고 있는 거야. 이게 어떻게 된 거야? 아니 에로스 양반 이게 무슨 일이요? 괴물이 아니라 에로스라니. 이거 알고 보니까 그 델포이 신전에서 왕 아빠가 이제 점을 보러 간 게 아폴론이 아니라 이제 변장한 에로스였잖아요. 그래서 그러니까 엄마 눈치 보이는데 푸시케랑 사귀고는 싶고 하니까 유인해내려고 산 꼭대기로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였었어. 그래서 사귄 거야 이렇게 해서. 그래서 언니들이 깜짝 놀랐죠. 동생을 놀려먹으려고 왔는데 뭐야 신이랑 사귀고 있어 인간이. 근데 에로스야. 잘생긴 거야. 이게 미치겠는 거. 이때부터 한층 더 푸시케가 눈꼴 지려져 버렸던 거죠. 예. 그래서 이 꼴을 볼 수 없었던 언니들이 얼른 집에 내려와가지고 막 그 꾸몄어. 야 어쩌냐 이 꼴. 나 이거 못 봐. 나 이대로는 평생 눈을 편히 감을 수 없을 것 같아. 언니 저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할까 하다가 야 이간질하자. 산에 다시 올라갑니다. 에로스를 이제 떼어놓으려고 푸시케한테 거짓말을 해요. 이 당시가 사실 왜 우리 조선시대에는 그런 거 있었죠. 신부가 신랑의 얼굴을 결혼하고 첫날 밤에 처음 본다는 얘기 있죠. 얼굴을 안 본잖아. 이렇게 계속 고개 숙이고 있고 서로 이렇게 만나기도 안 해주잖아. 그냥 어른들끼리 결혼시키는 거니까 얼굴을 안 본단 말이야. 이 당시도 그랬나봐. 푸시케가 사귀고 있었는데 에로스의 얼굴을 못 봤다는 거야. 이걸 이용한 거죠. 그래서 언니들이 가서 푸시케얌 뭐 너의 남친이 괴물같이 못생겼다던데? 그래서 얼굴을 좀 봐야 되지 않겠니? 그래서 밤에 불을 비춰서 남편의 얼굴을 확인해 보렴 푸시케얌 이런 얘기 해주는 거야. 그리고 만약에 정말 괴물이라면 너의 그 날카로운 칼로 이 너의 남친의 얼굴을 베어버리렴 푸시케얌. 그럼 언니들은 갈게 호호호 하고 이렇게 꼬셨어요. 언니들의 이 노처녀 히스테리에 속은 푸시케가 시키는 대로 밤에 그냥 지 남친 얼굴을 이렇게 딱 확인해 봤어. 근데 웬걸? 이 장면인데 웬걸? 겁나 잘생긴 거야. 야, 푸시케가 딱 비춰보고 처음에 했던 말이 대박. 나 이랬던 거예요. 괴물이 뭐야? 자기가 평생 봤던 남자들보다 헛배 잘생긴 거야 에로스가. 그래서 푸시케가 막 감동의 눈물 막 이러면서 너무 좋으니까 너무 좋은 거야 잘생겨가지고. 그래서 이 자기 남친을 조금 더 가까이서 보려고 이렇게 얼굴을 가까이 갔어요. 그러다가 에로스가 갖고 있던 화살에 몸을 딱 찔리게 됩니다. 그래서 대박 이러면서 찔렸어. 따가워 막 이러다가 놀랬어. 따가워서 이러면서 화들짝 놀래니까 일대 실수로 이 불을 떨어뜨려요. 그 에로스 몸에. 그래서 에로스가 화상을 입으면서 딱 깨어났죠. 에로스는요 사실 푸시케가 좋아서 이렇게 둘이 만나기로 된 거지만 얘가 또 아닌 건 아닌 남자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를 다치게 했다면서 엄청 화를 낸 거야. 여기 막 나 뜨겁잖아 자다 깼잖아 뭐야 막 승질을 내는 거야. 막 그러면서 나 이거 딘 거 엄마한테 가서 그 새살이 돋는다는 그 복합 마데카솔 가야 되니까 후시딘도 바르고 막 그래야 되니까 나 엄마한테 갈래. 아프로디테한테 간다고. 해서 그 핑계로 그냥 푸시케를 버리고 도망가 버려. 나라가 올라가 버려요. 그러니까 하루아침에 헤어진 거야 하룻밤 만에. 근데 어떻게 이미 푸시케는 에로스 화살에 찔린 상태잖아. 그리고 처음 보게 된 거잖아. 그러니까 이때부터 에로스 없이는 못 살게 되는 신세가 딱 돼버렸죠. 에로스가 그때부터 없으니까 막 살고 싶은 마음도 없고 막 부모가 아프로디테랑 비교한 걸로 막 언제 그 불려시한테 복수당할지도 모르고 막 걱정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막 이러다가 심란하니까 그냥 차라리 이렇게 살 바에 죽자 이래가지고 강물에 푸시케가 뛰어들려고 하는데 뛰어들어. 첨벙하면은 이 강물이 푸시케를 이렇게 뱉어버리는 거야 진짜로. 그래서 뭐지? 다시 푸시케가 다시 뛰어들면은 잠깐 있다 강물이 또 이래가지고 또 푸시케가 튀어나가고. 강물도 이 푸시케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너무 이쁘다 보니까 강의 신이 죽게 내버려 두지도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강물에도 못 빠져 죽는 거야. 그러니까 얘가 죽을 수도 없어 자기 맘대로서 고민을 하다가 헤라랑 데메테르를 만나러 갑니다. 도와달라 자기 좀 처지가 이러니까.
막 아프로디테가 자기 찾으러 다닌다 죽이려고. 근데 헤라랑 데메테르도 아프로디테랑 친하단 말이에요. 올림포스 산에서 같이 사는 애들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친하니까 뭐 친구니까 눈치 좀 보이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푸시케를 또 모른 척하죠. 그렇게 하다가 결국 아프로디테에게 얘가 잡혀요. 갇히게 됐지. 그때부터 이제 아프로디테가 그동안 하찮은 인간 따위에게 받아온 어떤 상처받은 자존심, 그리고 뭐 에로스에게 배신당했잖아. 얘 푸시케 좀 혼내주라고 했는데 사귀고 있으니까. 그래서 이런 것들로 화를 풀기 위해서 맨날 푸시케를 묶어놓고 막 채찍질을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얘를 더 괴롭히기 위해서 해내기 힘든 어려운 미션들을 줬다 그래요. 그 미션이 뭔지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사진인데요. 여기 보면은 지금 서 있는 게 아프로디테고 앉아 있는 게 이제 푸시케죠. 이제 손에 채찍도 들고 있네, 그죠? 그리고 옆에 보면 무슨 뭐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에 뭐가 이렇게 알록달록 들어있죠. 저게 곡식이에요. 그러니까 첫 번째 미션이 이거였던 거야. 이 항아리를 다 쏟아, 여기다가 다 쏟아서 섞어, 이렇게 막 섞어. 곡식 알갱이를 다 섞어놓고, 야, 너 해가 질 때까지 이거 다시 다 골라놔! 이러고 간 거야. 이걸 시킨 거야. 이게 첫 번째 미션이야. 다 못하면 어떻게 또 그날 밤에 또 채찍 맞아야 되는 거야, 얘가. 그래서 이제 이거 하나씩 이렇게 골라내고 있는데, 아무래도 이게 무리예요, 인간이. 그래서 아니 금방 또 해가 질 것 같고, 푸시케가 이거 골라내면서 슈발 버킹 오늘도 채찍질 좀 당하겠구나, 처맞겠구나 싶어서 또 막 울기 시작하는데, 이때 갑자기 지나가던 개미들이 이렇게 가다가 뭐가 눈물이 자꾸 떨어지니까 이 뭐지? 비 오나 해서 하늘 봤는데 여자가 울어. 와, 세상에! 개미조차도 아니 세상에 이렇게 이쁜 여자가 울다니 무슨 일이에요? 그래서 이거 다 사연을 다 설명해 주니까 개미들이 그럼 제가 친구들 데리고 와서 이거 도와주겠다고 해서 개미떼가 막 온 거예요. 그래서 이 곡식들을 개미들에게 골라가지고 분리해 줬다고 합니다. 혼합물레에 분리해 줬던 거죠. 그래서 이제 채찍을 이날 안 맞았었다 그래요. 첫 번째 미션을 이제 완수한 거죠. 요런 게 좀 콩쥐팥쥐 느낌이 좀 납니다. 그죠? 이 소식을 들은 아프로디테가 어때? 짜증나잖아. 못할 줄 알았는데 하니까, 그죠? 그러니까 이때부터 더 미워지는 거야. 사람이 한 번 미워지면요 뭘 해도 미워요. 근데 잘하면 또 잘하는 대로 또 짜증난다. 그래서 이번에는 더 어려운 미션을 줍니다. 바로 뭐냐면은 황금양의 털을 뽑아와라 라는 미션입니다. 요거예요. 이 황금양은 갈대숲에 살아요. 갈대도 펴있네요. 근데 이 사진이랑 좀 다른 게, 황금양이 털 끝에 뿔이 나 있대. 날카로운 뿔이. 그래서 이 털을 뽑으려면은 어쩔 수 없이 찔려요. 다칠 수밖에 없어, 털을 뽑으려면은. 그래도 푸시케는 어때? 그래도 이 불려시 늙은 여시한테 채찍 맞는 것보단 낫겠지 뭐 싶어가지고 가서 이제 뽑으려고 하는데 무섭잖아, 피나니까. 그래서 막 머뭇머뭇 거리는데, 이번에는 식물조차도 이 갈대가 푸시케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갈대가 이렇게 막 있다가 뭐야 이쁘잖아. 그래가지고 누나 뭐 왜 그래요? 그래서 갈대가 이번엔 또 도와주는 거야. 갈대가 이 양의 털을 뽑는 방법을 알려주는데, 황금양이 광합성을 하는 거래. 그래서 해가 떠 있으면 털이 부풀어 올라가지고 난폭한데 밤이 되면은 온순하대요. 그래서 이 비밀을 알려준 거야, 황금양이 비밀. 그래서 밤에 가서 이게 털을 몰래 뽑아왔다 그래요. 그래서 두 번째 미션이 이렇게 해서 또 완수를 하게 된 거죠. 갈대다. 나중에 좀 더 한다. 나중에 보면 깜짝 놀란다. 지금 갈대지. 자, 푸시케가 이렇게 양털을 멀쩡하게 뽑아오니까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보다가 얘가 다 시키는 걸 다 해. 못할 줄 알았는데 이상한 거야. 그래서 아니 뭐야 왜 이렇게 잘해. 이상한 거지 싶어서 이번에는 신조차도 도울 수 없는 미션을 줍니다. 뭐냐면은 바로 이 죽음의 강이라고 하는 스틱스 강의 스틱스 강이 이렇게 흐르는데 이 폭포부터 떨어져요. 사진이 이거 보면은 이 폭포 물이 떨어져야서 흐를 때부터 스틱스 강이야. 이게 이 폭포는 스틱스 강이 아니죠. 그러니까 이 폭포가 떨어지기 직전에, 스틱스 강이 되기 직전에 물을 받아오라고 시킨 거예요. 푸시케한테. 상당히 까다로운 미션이죠. 하지만 어떻게 해? 신이 시키니까 갈 수밖에 없었겠지. 막상 가니까 이 강 주변에 근데 강물에 빠지면 죽는다. 스틱스 강 건너면은 이제 저승으로 가는 거죠. 이 강물에 빠지면 죽어요. 그래서 닿으면 안 돼. 근데 이 조심해 이렇게 절벽 타면서 막 물 받으러 이렇게 하는데 무섭잖아. 거기다 이제 이 강 주변은 또 용들이 지키기도 했었어요. 용들이. 얼마나 무서워서 푸시케가 이번엔 진짜 안 되겠다고 싶어서 안 되겠다. 그냥 어차피 이대로 가면 채찍 맞을 거고 그냥 안 되겠어. 이대로는 그냥 강물에 뛰어들어 죽어야겠어. 쿨하게 뛰어들으려고 하는데 갑자기 이 사진 보니까 독수리 왔죠.
독수리가 갑자기 나타나서 이번에는 독수리가 또 푸시케의 미모에 반해가지고 날아다니다가 아씨 뭐 다람쥐나 잡아먹을까 하다가 헐랭 푸시케 왜 이렇게 이뻐? 그래서 가가지고 누나 제가 또 도와줄게요. 그래서 푸시케 항아리를 이번에는 낚아챈 거야 독수리가. 그래서 지가 절벽에 올라가서 물 받아줬습니다. 이런 얘기가 있는데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요. 왜 이번에는 갑자기 독수리가 나타났느냐라는 겁니다. 왜냐? 근데 우리가 독수리 하면은 생각나는 신 하나 있죠. 제우스 생각나잖아. 제우스의 상징이 되는 동물이 독수리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내가 보기에는 이야기가 이렇지만 사실 제우스가 이렇게 내려다보고 푸시케한테 반해가지고 도와준 것 같아. 내가 볼 때는. 예. 그런 얘기가 이렇게 독수리로 바뀐 것 같습니다. 아무튼 이래서 물 떠다 줬어. 그러니까 설마 하다가 푸시케가 죽음의 강에서도 살아 돌아온 거예요. 아프로디테가 놀랬지. 와 이거 보통 기집애가 아니다. 이 만만한 개집아이가 아닌 것 같다 싶은 마음에 이번에는 진짜 아예 스틱스가 아니라 지하 세계로 내려가라. 죽음의 땅 지하 세계로 내려가서 지하 세계의 왕 하데스와 결혼한 페르세포네를 만나오라는 미션을 딱 준 거예요. 내려가면 사실 근데 죽었다는 거거든 뜻이. 근데 죽다 살아 돌아오라는 얘긴데 이걸 어떻게 해? 페르세포네는 제우스의 큰 누나인 데메테르의 딸이기도 하죠. 좀 급도 좀 있는 신이야 얘는. 근데 이렇게 만나라고 아프로디테가 시켰던 이유가 뭐냐면은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아프로디테에게 좀 나눠주세요 라는 부탁을 하러 간 거야. 아프로디테가 이렇게 하라고 시킨 거지. 자기가 더 이뻐지고 싶어가지고. 근데 이 강을 건너면은 죽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거 어떡하지? 싶은 거야. 그래서 푸시케는 자기가 죽으면은 지하세계로 갈 거다 라는 생각을 했어요. 자기가 지하세계에 가서 페르세폰을 만나려면 죽어야겠다. 그래서 죽을 방법을 어떻게 하다. 강물에 뛰어드는 거는 이제 안 되잖아. 강의 신이 자꾸 뱉어주니까. 그래서 높은 데서 뛰어내려야겠다. 그래서 웬 높은 송전탑 같은 데 이제 뛰어 올라가면 터덜터덜하면서 뛰어 올라가는데 내가 말했지. 더 깜짝 놀라는 반하는 게 나타난다고. 이번에는 이 생명체도 아닌 이 돌덩어리 이 탑조차도 푸시케의 미모에 반한 거야. 그래서 자 이렇게 올라가니까 탑이 누나 왜 울어요? 이거 탑아 난 죽으려고. 그러니까 무슨 일이에요? 이번엔 탑한테 또 얘기를 다 털어놓으니까 탑이 또 미모에 반해서 도와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죽지 않고 저승으로 갈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거야. 이 탑 주제에서 무슨 방법이냐면은 이게 누나 보리빵 2개랑 동전 2개를 준비해서 가세요. 이런 얘기 해준 거야. 이거 어디다 쓰냐면은 지하세계 가려면 이 스틱스강을 건너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 물에 빠지면 안 되니까 배를 타고 건너야 되는데 이 강을 지나가는 뱃사공에게 동전 2개를 주라는 거야. 200원을 주고 이게 배값인 거야. 배 티켓. 그리고 이제 강을 건너라. 그리고 지하 입구를 가면은 머리가 3개 달린 그 무시무시한 악마 개 켈베로스가 있죠. 이 켈베로스가 물을 테니 켈베로스를 길들여야 된다. 그러려면은 네가 준비한 보리빵을 줘라. 얘가 보리빵 참 좋아한다. 간식이다. 그래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뭐 갔다 오는 동안 사람을 만나면 무시해야 되고 말하면 안 되고 그리고 가져간 빵이나 물 말고는 아무것도 먹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 그리고 페르세포네를 만났을 때 페르세포네가 의자에 앉으라고 할 텐데 그러면 안 된다. 무조건 바닥에만 앉아야 된다. 뭐 그리고 페르세포네가 마지막에 그 아름다움 나눠준다. 그 상자에 담아줄 텐데 그걸 절대로 열어보면 안 된다. 뭐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알려줘요. 푸시케가 이게 자기한테 반한 이 탑이 시키는 대로 다 했어요. 예. 강도 잘 건넜고 뭐 켈베로스 지나치고 다 했어. 페르세포네한테 이 아름다움도 받았어요. 예, 받았어요. 그래서 이 상자를 이렇게 들고 이렇게 오는 거야. 빨리 갖다 줘야지 체제가 안 맞으니까. 근데 얘도 여자잖아요. 얘도 푸시케도 좀 이거 좀 한다는 앤데 이거 좀 되는 앤데 나름 한가닥 하는 앤데 이 아름다움이 담긴 이 상자 안이 너무 궁금한 거야. 이걸 열어보고 싶은 거야. 그러면 안 된다 그랬는데 이 역시 이뻐지고 싶은 욕망은 이 욕심은 끝이 없는 거죠. 자기도 페르세포네의 아름다움을 갖고 싶었는지 이거를 결국 딸깍 열어봅니다. 그래서 이 안에 있던 공기를 이렇게 마셔요. 헬륨 가스 마냥 이렇게 마셔.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겼냐면은 푸시케가 갑자기 숨이 턱 막히면서 막 죽으려고 막 왜 이러지? 막 이렇게 대놓고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게 공기가 뭐였냐면은 페르세포네는 예전부터 아프로디테를 좀 싫어했었어요. 무슨 일이 있었어. 그래서 아프로디테를 죽이려고 했었나봐. 그래서 지하세계에 공기를 담아준 거란 말이야. 아름다움을 준 게 아니었어. 근데 이거를 이 멍청한 푸시케가 도중에 이거 까갖고 마신 거예요. 그래서 지가 죽게 생긴 거죠. 아니 푸시케가
이걸 마시고 나는 이제 진짜 여기서 죽는가 보다, 끝인가 보다 싶었는데 갑자기 이때 벼랑간 흑기사 등장하죠. 엄마한테 가서 복합 마데카솔 새살이 솔솔 듣고 나고 돌아온 에로스가 이때 갑자기 딱 나타났어요. 와, 얼마나 멋있냐 해서 지하세계의 공기를 이렇게 확 날려버립니다. 그리고 푸스케를 구해줬죠. 그리고 이걸 본 제우스가 와, 쟤네들 감동적인 러브스토리다 싶어가지고 푸스케도 여신으로, 원래 인간인데 여신으로 이렇게 등급업을 시켜줬어요. 등업시켜줘가지고 이야기가 이렇게 아름답게 딱 끝났다고 합니다. 예. 이게 에로스의 이야기인데 사실 듣다 보니까 또 푸스케가 주인공 같지 않냐, 그죠? 예, 그리스 신화가 제가 준비를 한다고는 했는데 이 에로스의 분량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주로 이제 아프로디테가 시켜야 활 쏘고 뭐 이런 거기 때문에 좀, 그래서 아무래도 뭐 근데 이야기 자체는 재밌다, 그죠? 예, 확실히 좀 동화 같은 느낌이 좀 있죠. 예. 이쁜 막 공주가 뭐 질투를 막 받았어, 아프로디테한테. 그러다가 남친이 버리고 갔어. 죽을 위기야. 근데 다시 왕자가 구하러 와. 행복하게 살았다. 뭐 이런 구조죠. 원래는 그리스 신화가 좀 거칠기도 하고 자극적인 얘기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설명할 때 순화를 좀 많이 시키는 편인데, 근데 이 에로스랑 푸스케 얘기 같은 거는 사실 뭐 애들한테 그냥 있는 그대로, 제가 순화한 거 거의 없어요 지금. 그냥 있는 그대로 들려줘도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재밌는, 진짜 동화 같은, 예, 동화라고 부를 법한 얘기지 않나 싶습니다. 예. 이번 주 그리스 신화 1편이 이제 요 에로스 얘기였고요. 다음 얘기가 또 있어요. 여기 지금 옆에 링크가 이렇게 좀 뜨고 있을 거예요, 밑에. 예, 뜰 건데 요거 눌러야 돼요. 여기 있는 요거 눌러야 됩니다. 요게 이제 다음 편이에요. 요 다음 편이 누구냐면은 에로스의 엄마죠. 예, 아프로디테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누질러!